현재 일본은 2021년에 도쿄올림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제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본 내부에서조차 올림픽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65%에 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만약 여기서 연기를 하면 연간 10조 원 이상의 비용이 또다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내친 김에 850억엔 약 9천억 원 정도를 도쿄올림픽 코로나 감염 방지 예산으로 추가 편성해 개최의 의지를 불태웁니다. 코로나를 막아서 올림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도쿄올림픽의 많은 경기들이 진행되는 도쿄만에서 미스테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놀라게 했고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데 골치가 아프다고 하는데요. 올림픽을 불과 6개월가량 앞두고 도쿄만의 우미노모리라는 바다의 숲 경기장에서 상상치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곳은 일본 정부가 500억엔 약 5,500억 원의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공사한 새로운 수상 경기장입니다. 이곳에서는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보트, 카누 경기가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최신 설비가 갖춰졌다네요. 당초 일본 정부는 카누와 보트 경기 정도만 진행되는데 쓸데없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비판이 나오자 도쿄가 아닌 미야기현의 나가노마 보트 경기장을 활용해 카누 경기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미야기현의 나가노마는 다소 멀고 올림픽을 치르기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IOC는 그렇다면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충주에서 경기를 하자는 제안을 일본 측에 했습니다. 어젠다 2020을 적용해 한국에서 치르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발전하자 일본에서는 여론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당시만 해도 어렵게 일본에서 가져온 올림픽인데 한국에서 절대 카누 경기를 하게 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있었죠. 게다가 일본은 한국과 이미 2002년 월드컵을 나눠서 개최해서 한국과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나누는 행위를 학을 떼고 있다는 의견이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월드컵도 한국의 절반을 빼앗겼는데 도쿄올림픽은 절대 한국에 조금이라도 열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도쿄만의 그냥 경기장 건설을 강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카누 경기장에서는 관계당국이 전혀 예상치도 못한 미스테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매우 억울해한다는데요. 이런 일은 도저히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카누 경기장에는 도저히 존재 불가능하다는 물체가 대량 발견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9년 도쿄만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요. 관계당국은 2019년에 도쿄만에 관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올림픽에 많은 경기가 열려야 하는 도쿄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쿄만은 수질이 매우 좋지가 않다는 것인데요. 도쿄만은 함유식 하수 처리로 인해서 비가 많이 내리는 경우 정화가 안 된 오수가 그대로 만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2019년 여름 도쿄만에서는 이번에 열릴 철인 3종 경기와 오픈워터 수영대회를 대비해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물에서 화장실 냄새가 난다며 구토를 했고 이런 곳에서는 절대 수영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세계수영협회 피나에서 제정한 100ml당 대장균 수는 1000개 이하인데 당시 도쿄만의 대장균은 100ml당 5,000에서 7,000개 정도로 파악이 된 것입니다. 여름에는 소나기를 비롯해 집중호우 등 항상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생활하수가 하나도 필터링이 안 되고 방출되는 도쿄만은 더욱 악취가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관계당국은 이러한 도쿄만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수 필터를 2~3배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도쿄 하수 시스템은 비가 많이 오면 오수가 넘쳐버리니 이를 조금이라도 더 걸러내자는 의도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수들이 오수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치를 해도 오다이바 해변의 오수는 쉽게 해결이 안 되고 물이 더럽다는 인증샷만 올라왔습니다. 시험삼아 훈련을 하러 왔던 미국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픈 워터 수영 경기장을 바꾸는 게 훨씬 빠르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저히 이런 곳에서는 수영을 할 수 없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관계당국은 엄청난 숫자의 굴을 도쿄만에 집어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굴은 정화 능력이 가장 탁월한 생물이며 수질을 금방 좋게 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실제 굴은 뛰어난 정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탁한 물을 맑게 해 해조류 등이 번식하게 도와주며 오염된 바다를 원상복구시키는 등 자연적인 여과와 필터 역할, 부영양화 방지 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당국은 도쿄만의 수만 마리의 굴을 오픈워터 수영 경기장 등에 대거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투입된 굴 수만 마리는 적정 수질보다 30배나 오염된 도쿄만의 수질 때문에 결국 폐사합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굴들조차 못 이기는 수질인가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차피 더러운 곳인데 굴은 왜 넣었냐 라며 관계당국을 질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굴이 도쿄만 카누 경기장에서 발견된 것이죠. 도쿄 카누 경기장은 오다이바 해변과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똑같은 도쿄만인데 어떻게 굴이 생존했는지 궁금한데요.
일부 네티즌은 같은 똥물인데 이곳의 굴은 폐사했고 옆 동네 굴은 살아남았다는 것은 미스테리라고 했습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해당 카누 경기장에는 엄청난 비용이 투입된 경기장답게 각종 장치도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바다와 인접해 있는 경기장이기 때문에 파도의 영향을 잠재우기 위한 소파 장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파 장치는 마치 죽부인처럼 기다란 형태를 띠며 부유 장치가 달려있어 경기장 주변의 파도를 잠재웁니다. 지름 60cm이고 길이는 12m의 원통용 소파 장치는 5km에 걸쳐서 470개가 떠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충주나 미사리 경기장 같은 곳에서는 바다가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필요가 없지만 도쿄만 해서 하다 보니 파도가 심하게 들이쳐서 경기력에 영향을 주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적인 조형물을 대거 투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혀 뜻밖의 상황이 벌어져 버린 것이죠. 바로 이 소파 장치에 굴들이 대거로 달라붙어서 대량의 번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소파 장치는 굴들이 너무 많이 달라붙어 가라앉기 직전이기 때문에 직접 수거해 떼내야 했습니다. 만약 소파 장치가 가라앉는다면 파도를 막아주지 못해서 재빠르게 굴을 떼어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굴 제거 작업을 하자 비용은 총 1억 4천만엔 15억가량이 굴을 한번 떼어내는데 소요됐습니다. 달라붙었던 굴은 약 14톤 정도로 1년에 2번 이상은 굴 제거 작업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고 관측됩니다. 관계자들은 매년 3억엔 30억 원 이상이 계속해서 굴 제거 및 카누 경기장 관리 비용으로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럼 왜 오다이바 해변의 굴은 폐사했는데 카누 경기장은 굴을 풀지도 않았는데 굴이 살고 있나 궁금해지는데요. 이에 관해서 당국은 명확한 답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양식 전문가인 일본 수산 히로시 부장은 인터뷰에서 소파 장치 형태가 굴이 달라붙기 매우 좋은 형태이며 염분이나 기타 조건이 굴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라며 이와 같은 굴은 재배가 쉬워 일본 전역에서 유통되고 있어 먹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소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오다이바 해변에는 굴을 그물에 통째로 넣어서 폐사한 게 아닌가 하는 네티즌들의 추측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대책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굴이 자라난 곳은 소파 장치의 햇볕이 드는 남쪽 방향이었다고 하면서 굴을 자라지 못하게 하려면 소파 장치 위에 햇볕이 들지 못하도록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파 장치는 12m 직경 60cm의 부유체로 총 500여 개가 카누 경기장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 부유체 각각에 가림막을 설치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카누 경기장 전체에 차라리 지붕을 씌워서 햇볕을 가리면 좋겠다는 말도 나옵니다만 이미 5,500억 원의 공사 대금이 들어간 카누 경기장은 최소 6km의 구간을 커버해야 햇빛이 가려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양막을 건설하는 데는 추가로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애초에 도쿄만 해서 굳이 카누 경기장을 고집한 당국의 질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한국 충주에서 했다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 것이고 최소한 바다가 인접한 곳은 피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도쿄올림픽이 2021년 여름에 제대로나 열릴지 아직까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2021년 4월에 열리는 중국 사냐의 비치 발리볼 대회가 취소되어 버린 것입니다. 나름 규모 있는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바로 그 다음에 도쿄올림픽도 영향이 없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또한 조직위의 기대와는 달리 백신이 제대로 작동할지 접종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미국만 해도 여름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려면 하루에 300만 명이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는 15만 명도 매일 접종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속도라면 7년 동안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따라서 도쿄올림픽 전망은 다소 암울해지는 가운데 카누 경기장 관리도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도쿄올림픽에 물려있어 다양한 악재가 쏟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카누 경기를 한국이 열게 했다면 양국 관계도 개선되고 일본도 짐을 덜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이 나옵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중국의 통계 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의 확진 환자 수가 중국 당국의 발표보다 약 4배는 많다는 논문이 나와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23일 이 같은 주장이 홍콩대 연구진에 의해 국제적인 의학 저널인 더랜시스에 지난 21일 게재됐다고 보도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2월 20일 현재 치료 중인 현재 확진자가 54,965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이후 수정을 통해 도입한 확진자 분류 방법을 따를 경우 이 숫자는 무려 23만 2천 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4배 이상이 되는 셈이다.
홍콩 연구진은 이 같은 차이가 나는 건 중국 정부가 확진자 분류 방법을 계속 수정한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제까지 모두 진단 및 치료 방법에 관해 7차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홍콩대 연구진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바뀌었을 때 감염으로 분류된 비율이 7.1배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또 제2차 가이드라인이 4차 가이드라인으로 바뀌면서 감염자 비율은 2월 8일 증가했으며 제4차에서 제5차 가이드라인으로 수정되면서 감염자는 4.1배나 늘었다. 제5차 가이드라인은 지난 2월 5일 발표됐다. 5차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중국은 임상학적인 진단과 핵산 검사 모두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을 확진자로 분류했다. 그러나 5차 때부터는 임상학적 진단만으로도 확진자라고 판정할 수 있도록 분류 방법을 수정했다. 홍콩대 연구진은 이 5차 가이드라인이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적용됐다면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월 20일의 경우 당시 치료를 받는 확진자는 54,965명이 아니라 23만 2천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의 느슨한 확진자 분류 방법이 커다란 차이를 불렀다는 이야기다. 홍콩 연구진은 코로나19 경증 환자와 감염됐어도 증상을 보이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 등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확진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시진핑의 오판 세계는 왜 일제히 중국을 비난하는가? 화살은 중국을 향한다. 사라진 듯 보였던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의 적극적인 코로나 원조, 코로나 외교도 소용없다. 급속도로 불어나는 희생자와 감염자, 경제적 충격의 세계 각국은 이번 사건의 근원을 생각했고 중국을 떠올렸다. 중국, 너희들이 책임져. 미국에서 시작돼 유럽, 일본, 심지어 중국이 공들이는 아프리카까지 중국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다. 시 주석의 의도는 분명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기회로 바꾸려 했다. 코로나19 혼란으로 국내에서 정치적 위기에 휩싸였던 그였다. 하지만 긴급한 봉쇄령으로 상황을 안정시켰다. 그러자 국외로 눈을 돌렸다.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 장비를 전 세계에 원조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나라들의 손을 내밀었다. 중국몽 시전의 루트였던 1대1로는 보건 실크로드로 포장됐다. 중국은 방역 마스크와 진단 키트 등 방역 제품을 1대1로에 실어 보냈다. 우리가 미국을 대신해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재를 제공하겠다. 미국이 갖고 있던 글로벌 거버넌스에 도전한 것이다. 미국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중국의 코로나 외교는 먹혀 들어가는 듯했다. 코로나19 발현국에서 글로벌 방역의 리더로 이미지를 바꾸려는 한판 뒤집기였다. 인민들에게 강한 영도자 이미지를 심는 것도 시진핑이 노린 정치적 속셈이었다. 그런 시 주석의 의도 잘 통하지 않고 있다. 몇 주 전만 해도 중국의 원조를 반기던 유럽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독일 일간 빌드지 편집장은 17일 공개 서한을 통해 시 주석에게 코로나19는 중국의 최대 수출품, 중국은 세계 경제에 끼친 막대한 손실을 보상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코로나가 조만간 당신의 정치적 멸망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까지 비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말할 만큼 천진난만하게 굴지 말자고 지적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도 중국과 관련 바이러스 발생 등을 포함한 내용을 매우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주 프랑스와 영국 외에도 아프리카 20여 개국 이시 주석의 중국이 위선과 자만심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미국과 영국에선 중국 정부에 수십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유럽으로 향한 가짜 원조 물품, 분노 촉발의 직접적 이유.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이 보낸 마스크와 진단키트 품질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마스크는 얼굴에 밀착되지 않거나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진단키트는 정확도가 30%에 미치지 못한다고 알려졌다. 이에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체코 등이 중국이 준 구호 물품을 돌려주는 일까지 벌어졌다. 유럽의 중국 원조에 대한 회의가 커졌다.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중국 의료 장비와 물품에 결함이 있다는 보도는 유럽의 분노를 촉발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넘어 안보 우려를 근거로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부각됐다고 전했다. 코로나를 틈타 지정학적 문제 야기.
시 주석의 코로나 원조는 중국을 경쟁 상대로 봤던 유럽엔 껄끄러운 행동이었다. 디플로맷은 유럽 엘리트와 대중에게 중국의 부상은 정치 경제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었다며 코로나 원조로 더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지난달 중국이 의료 물자를 베푸는 관용의 정착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을 유럽 각국이 주의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중국은 미국도 자극했다. 최근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대만 해협 일대에서 해상 훈련을 한 것이다. 코로나 여파로 미 항공모함이 태평양 일대 항구에 발이 묶인 틈을 타버린 행동이다.